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물가 상승 요즘 피부로 느끼시죠? 상반기 이 수입 물가의 상승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에 따라서 상반기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건데요. 금요일에 나온 데이터였습니다. 상반기 수출이 반기 기준 사상 최대였고 수입 역시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결국에 적자가 나왔습니다. 수출액 마이너스 수입액을 나타내는 무역 수지가 상반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103억 달러 적자였는데요. 외환위기 전이었던 1997년 상반기 이후에 최대치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역별로 중국과의 교역도 1994년 8월 이후에 28년 만에 첫 2달 연속 적자가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과연 원유와 가스 같은 에너지를 놓고 서방 국가들을 계속해서 서방 국가들을 압박하게 될까요? 연준이 아니라 러시아가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물가 긴축, 경기 침체가 달려있다. 키는 러시아에 있다.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강한 녀석들의 코멘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롭게 신기수 전문가가 강한 녀석들에 합류하는데요. 강한 코멘트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차트 바닥이 완성되어야 유세벽 전문가 7월 실적 시즌 돌입, 윤겸 전문가 2250포인트 외국인 백기투항 재건 조선주를 주목하자. 오늘 이 가운데서 유세벽 전문가의 코멘트 함께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7월 실적 시즌에 돌입하죠.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입니다. 어떤 포인트로 이 시즌을 지나가게 될까요? 네, 우선 이 글로벌 증시는 지금 하방 압력을 좀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라던가 아니면은 인플레이션 압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S&P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28% 하락을 했고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이 S&P 같은 경우에는 25%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8%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우리 증시 지금 오늘도 조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지금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으나 지속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의 빅테크들의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좀 제목을 정해봤고 그리고 이제 오늘 장 시장을 딱 열어보니까 이제 게임 관련주들의 반등 그리고 엔터주들의 반등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게임 관련해서는 제가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NC소프트라던가 카카오게임즈 이런 부분들을 지난 그 유튜브 공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선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했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의견은 좀 변함이 없고 하반기쯤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JYP나 아니면은 이제 SM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을 좀 강하게 좀 끌어주고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대에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실적이 어닝으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한번 집중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는 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반해서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양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항생 시장이라던가 심천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체크를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중국 증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관찰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 경제 분쟁이 조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 주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히토류 관련주가 한번 움직였죠. 친중 단체 드래곤 브릿지라는 곳에서 환경운동을 위장해서 미국, 캐나다, 그리고 호주 이런 히토류 채굴 기업들에 대해서 이들이 각 지역의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거짓 어떤 선동 이런 것들로 히토류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히토류 중국에서 거의 생산이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 또 호주의 사업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 견제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우리 히토류 관련주에 영향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미국 쪽에서는 긴축을 하고 있고 중국은 또 부양책을 시행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중 경제 분쟁 예상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식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굉장히 지금 뭐 다른 요인들도 많겠지만 이 부분 또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나 계속되는 현실이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원자재 수입을 중국에 많은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는 우리나라 그 수출 쪽은 또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그냥 체크를 해 가면서 이게 대응을 좀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작년 올해를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이 원자재와 에너지를 생산하는 자국이 굉장히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좀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은 미국을 꺾어야만 G1이 될 수 있고 미국은 중국을 꺾어야만 G1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패권 다툼들이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 우리 장의 부담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7월 실적 시즌은 우리 장에 미치는 영향력, 중립일까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유세벽 전문가님?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는 저는 7월 중순까지는 저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휴가 시즌에 돌입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부담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조금 힘을 좀 많이 못 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실적 시즌이 주식시장의 일시적인 호재가 될 것이다.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실적이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7월 실적 발표가 뭐 주식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네요. 유세벽 전문가도. 나머지 두 분 전문가 빨간불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실까요? 실적 시즌의 2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제 저는 시점 부분인데 7월 달에 반등이 안 나올 것 같고요. 8월부터 나올 것 같아요. 7월 하순부터. 그래서 7월 달에는 사실 그 실적 시즌이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고요. 오히려 8월부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반등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럴 때가 있죠. 오히려 재료가 이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들이 시장에 좀 더 이어지다가 결국 실적 시즌 이 말미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윤겸 전문가님 빨간불 주셨네요. 네,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연이어 이제 이어지는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이제 무역 수지 부분이 지금 적자로 돌아섰고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세계 경제 블록이 지금 탈세계화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로, 대중 이런 그 무역 부분에서 지금 진행 흐름 사항이 상당히 불리한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마다 실적들이 좀 양호하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겠으나 증시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제 무역 적자가 지금 일어났고요. 원자재 부분 때문에 이제 수입되는 그런 악화, 원자재 상승에 의한 그래서 그런 실적 부분 발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이번 달은 미미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상황이 크게 실적 부분이 호전으로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 전저점 테스트 2300포인트가 좀 위태롭습니다. 2303포인트 선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그래도 오늘 55,700원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2%가량의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데요. 또 한 번 또 신호등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주와 게임주 바닥 확인했다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고요. 아직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우리 블루 실장님께서도 저라면 엔터주 살 것 같아요. 하반기에 엔터 아티스트 복귀 콘서트 줄줄이 잡혀 있죠.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게임주와 엔터주가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의견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노란불이신가요? 네. 네, 윤겸 전문가 빨간불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이 의외로 바닥이라는 그 확신을 주셨는데 엔터주 게임주 관심 있으신가 봐요. 엔터주 게임주들은 지난번에 이제 뭐 메타버스, 뭐 NFT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었죠. 또 이제 뭐 신작 게임들도 있으면서 올라갔다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제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관점은 요번에 나왔던 저점이 안 깨지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바닥권에 있다라는 뜻이고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신작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P2E라든가 NFT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하겠다. 또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호재들이 아직까지 반영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등이 나올 거고 지금보다는 적어도 주가가 위에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게임주, 엔터주, 이 성장 주식들 크게 하락한 만큼 이제는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의견 주셨고요. 아까 실적 시즌이 후반부에 좀 반영될 거라고 보셨는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LG전자 실적이 나오는데 이들도 실적 내놓고 나서 당장 뭔가 주가에 반영하기보다는 어떤 7월 말 정도에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삼성전자, LG 쪽이요? 네. 삼성전자는 보통 이제 보면 잠정 실적 발표한 이후에 별로 안 좋죠. 이번에도 이제 뭐 엄청 뭐 저점이 깨지지는 않겠지만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 정도가 아마 될 것 같고 7월 달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그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되기보다는 이제 옆으로 흐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 전반적으로 흐를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이 있은 이후에 7월 말부터 또 8월 초부터 시장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삼성전자나 LG 쪽에 그동안에 뭐 그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컨센서스 전망치는 매출 77조 567억 원, 영업이익 14조 7,500억 원 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1%, 17% 증가세 예상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이 전망치를 밑돌지 않겠냐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 엔터주 바닥 확인하지 못했다고 윤겸 전문가가 의견 주셨는데요. 네. 코멘트 해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NFT 부분은 어디하고 연관져서 봐야 되느냐? 코인 시장하고 좀 맞물려서 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코인이 대다수가 폭락했습니다. 또 코인 그 실체에 대해서 많은 의문과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도 이제 NFT하고 가상 그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NFT는 앞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증시가 반등의 여지가 들어왔을 때 해소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때는 엔터라든지 게임주는 그때 그 시점에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코인 시장 뭐 겨울이죠. 지금 비트코인은 2,531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2,500만 원대입니다. 지금 유세명 전문가님께서 중립적인 의견 주셨거든요. 게임 엔터주. 게임은 코멘트 저는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하반기부터 좀 시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신작 게임들이 지금 하반기인데요? 네? 지금 하반기입니다. 네, 이제 좀 더 4분기 정도쯤 돼야 4분기? 예, 예. 3분기에는 그렇게 무언가 큰 재료가 있는 그런 게임들이 출시가 아직 예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고 있는 게임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줄 것이고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박스권을 탈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주요 저항 라인들이 다 앞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각각 근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해 주어야만 그래야만 저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다소 보수적인 의견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 시기를 늦추자는 의견이고요. 저평가 우량주 매수님께서도 엔터 너희들도 안 빠졌잖아 하고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조선, 우주항공, 신재생처럼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라고 의견 주셨네요.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보시죠.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 차트 바닥이 완성되어야 7월장을 통과하면서 그래도 바닥을 완성하고 우상향 해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신기수 전문가님?
예, 7월 달에 이제 바닥 완성을 하는 이제 그런 달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보다는 인플레이션은 이제 금리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금리 인상 부분은 사실 시장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사실은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걸 이제 시장이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 S&P 500이 3,900 이하로 빠지면서 경기 침체에 관련된 부분도 이미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시장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데 왜 시장 반등이 안 나오느냐. 지금은 이제 심리가 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은 충분히 싸졌고 S&P 500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지금 PER 같은 경우에 훨씬 더 싸요. 그 코로나 이전에 19배 수준인데 지금 1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싸졌어요. 그래서 가격은 지금 쌉니다. 분명한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이 싸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은 심리가 좀 불안 심리들이 좀 잦아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심리라는 것은 차트에 나타나기 때문에 차트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싼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싸지만 어쨌든 바닥을 잡으려면은 차트가 좀 잡혀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고 7월은 바닥 패턴을 만들어가는 달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경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관심들이 언제 확인이 되느냐 하면은 7월 달에 이제 그 2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가 되죠. 1분기 때 역성장이었습니다. 그러면 7월 달 때 2분기까지 역성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경기 침체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자 할 거예요. 그래서 7월 달에 역성장이 된다 할지라도 확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가기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희가 코스피 2,400 이하는 뭐 모아가기 가능하다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3분기 때는 2,600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대형주들 같은 게 모아가기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만약에라도 저점을 깨는 코스피가 2,250 정도까지 내려온다 이러면 뭐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절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측면에 대해서 주목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GDP 미국 쪽의 속보치 발표와 함께 시장이 좀 바닥을 잡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셨는데요. 뭐 여전히 악재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뭐 얽히고 설켜 있고 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할 만큼 각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력이 큰 그런 변수들이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7월장에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해주기 시작하는 시즌이 여름에 8월에 오게 된다면 이건 반발 매수의 성격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을 시도하는 차원이 될까요? 제가 3분기 때 목표치를 코스피 2,600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그래서 2,600이면 사실 그게 큰 뭐 엄청난 반등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추세 돌림으로 보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약간 좀 상승폭이 있는 반발 매수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반발 매수세가 시장에 작용하는 시기에 대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이 GDP 속보치 발표 말씀을 해주셨는데 7월의 마지막 주에 7월 주요 일정들이 쭉 몰려 있습니다. 바로 이 7월 27일 현지 시간 27일에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하고요. 우리 목요일장 28일에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8일에 현지 시간 미국에서 2분기 GDP 속보치, 물가, 개인 소비 등에 대해서 발표가 나오고 29일에는 PCE 물가지수 발표까지 미국장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분 전문가에게도 의견 확인해 보죠. 7월 말을 기점으로 차트 바닥이 완성될 것이다. 초록불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네, 7월 말까지 주식시장의 차트 바닥 구간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의견은 빨간불을 주시기 바라죠. 예. 윤겸 전문가가 잘 이게 조정이 안 되시는데. 예, 노란불. 맞으신가요? 예. 노란불 주셨고요. 유세벽 전문가가 초록불 주셨는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네. 계속적으로 지수 코스피 기준으로 2250포인트를 기점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 구간 2450포인트까지 딱 박스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저는 바닥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환율에 어느 정도 안정세가 된다라면은 저는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증시가 이렇게 다시 상방으로 틀어줄 수가 있다. 결국엔 2450포인트를 탈환을 하느냐 이 네.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안정의 트리거는 뭐가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한 그런 것들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일본 이 구로다 총리가 어떻게 바주카 예전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스탠스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리고 이 시기도 지금 예,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구로다 총리가 지금 최근 발언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잘못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엔화도 다시 한번 이제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강세 전환을 예상하시네요. 엔화가 강세 전환되면 원화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원화 또한 저도 이제 다시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원화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안정세가 떨어지지 않을까 1250원 선까지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채팅창에서 아까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2600포인트 3분기의 목표치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까지만 가도 좋겠습니다. 손맞고 선생님께서 남겨주셨고, 블루 실장님께서도 2600만 가도 다들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가자 제발 진정 주린이님께서 의견 주셨고요. 일단 환율이 내려야 하는데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2,400이라도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영코님께서 글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은 7월 말이 돼도 바닥 완성에는 중립적인 의견, 노란불을 주셨어요. 저는 이따가 이제 코멘트하고 시향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7월 말, 그러니까 시기 타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생각하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이제 두 분 전문가께서도 저하고 비슷한 2250포인트, 제가 이제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 텐데요. 시기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7월 말이냐, 8월 초냐, 8월 중순이냐, 오히려 7월 중순이 될 수도 있죠. 2250선이 어떠한 그 국내 증시의 향당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어떠한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 뭐 7월 말이다, 8월 초다 그렇게 네.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7월 14일에 7월 금통위가 있고요. 또 이 시기에 16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또 중동 순방을 하게 됩니다. 이런 7월 중순까지 시장이 저점 타진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2250선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께서는 환율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보실까요? 환율이 일단 좀 내려야 하는데 이런 의견들이 많으시네요, 시청자분들이. 환율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율 뭐 달러 인덱스가 일단 내려야 되는데 달러에 지금 작동하는 게 옛날 같으면 엔화가 거의 작동을 안 하고 이제 유로화만 보면 됐었는데 지금 엔화하고 유로화를 많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 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엔화도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저가 매수세가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전통적인 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기도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화도 거의 바닥 부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유로 쪽이 요번에 이제 유로화가 반등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나왔는데 오늘까지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유로화 쪽이 조금 더 바닥을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한 번 더 뭐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원화가 이제 거의 바닥 부근에 왔지 않나. 제 생각에는 7, 8월 되면 또 원화도 또 상승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전환되면 달러화가 강세가 주춤해질 수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원화 약세 역시도 주춤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내다보셨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한 코멘트 보시죠. 윤겸 전문가의 의견이죠. 2250포인트 외국인 백기 투항, 재건, 조선주 주목하자. 외국인이 2250포인트에서 백기 투항할 거라고요? 제가 이제 코멘트를 짧게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앵커님께서 2250선에 외국인이 이제 백기 투항, 외국인이 백기 투항하는 건 아니고요. 먼저 이제 국내 증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먼저 좀 보면서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렸으면 하거든요. 차트 한번 좀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제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9년 11월, 2019년 12월에 이제 코로나가 발발을 했죠. 그래서 2020년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고가 2277포인트를 찍고, 코로나 이제 전 세계 여파로, 그냥 바로 하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최저 1439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금융당국도 전 세계 코로나 확산하고 세계 증시의 침체, 국내 이제 증시가 끝없이 이제 추락 하락하다 보니까 이때 또 외인들의 공매도가 거셌기 때문에 공매도를 6개월간 이제 금지를 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20년 정확히 3월 20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하는 올라왔죠. 올라왔다가 이제 재차 잠깐 눌렀다가 다시 이제 7월까지 무한 어떻게 보면 거침없이 상승해주는 모습을 좀 차트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2250을 말씀드리냐, 뭐 옆에 두 분 전문가께서도 이제 비슷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월봉상 지지대가 분명하다. 2250선이 2250선이 월봉상 지지대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2300선이 방금 또 깨졌네요. 2300선에서 어떻게 보면 외줄타기 오르락내리락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2250선까지는 열어두고 염두를 하면서 시장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외인들의 공매도가 뭐 전체적인 여론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들 원성이 뭐 자자합니다. 뭐 이건 제가 전 시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은 어떤 이제 불공평한 그런 이제 경쟁을 진행하다 보니까 외인들이 또 지금 이런 약세장, 하락장, 전 세계 트리플 악재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 증시의 수급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수급도 적게 들어오고 수급도 안전한 처로 말씀드린 대로 분산을 해서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묻어놨다고 봐야죠.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반등의 타이밍이 있을 때는 미국 증시가 가장 빨리 회복을 하니까 분산 투자해놨는 데다가 국내 증시에다가 투자한 수급도 공매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225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또 보고요. 그때까지는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한마디로 지금 이런 타이밍에서 반등 수급이 들어오겠습니까? 개인들을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게 한다든지 좀 더 고의적으로 저점을 향해서 치달으면서 한마디로 개인들을 백기투항시키는 거기다가 기관들도 뭐 아시겠지만 많은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은 기관들도 마냥 하락을 갖다가 그냥 물린 상태에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기관들도 외부 자금을 끌어다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관 또한 지금 뭐 손절 라인을 지키면서 정리하는 타이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어느 정도 더 바닥을 확인하고 개인과 기관의 수급 부분을 갖다가 또 자기네 유리하게 정리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포인트가 2250선까지는 계속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예전에 그 코로나 2020년 3월 19일까지 하락했던 그 부분처럼 어느 정도 이 공매도 부분을 뭐 중단 내지 폐지는 어렵더라도 빨리 손을 봐서 MSCI 선진국 진입 지수도 그 뭐 지금 물 건너 간 상황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만 오롯이 외인들의 칼춤에 칼끝에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매도 부분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공정한. 그래야지 하방을 갖다가 세계 코스닥 1위 꼴찌, 코스피 2위 꼴찌 아닙니까? 형하고 동생이 진짜 어떤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외인의 공매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증시도 어떠한 이제 인위적인 양적 완화, 트리플 악재, 경기 부양을 갖다 너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또 인플레이션 그 부분을 갖다 금리 인상을 작년 12월부터 미 재무부가 연준이 손을 댔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또 늦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동백경화, 과부하 걸려갖고 이두저두 손도 못 쓰는 상황에 와서 부메랑으로 이 증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고 있고 투심이 지금 지표를 관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그널, 해소되는 부분이 완전히 보이지 않고서는 투심이 들어올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한국 증시가 어제 뭐 오늘 뉴스 났지만 반대 매매에 대한 그 지급 보증 기간을 갖다 완화하는 바람에 개인들이 한숨을 돌리긴 했으나 아직도 하방의 여러 개의 위험성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서 2250선까지 좀 관망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라도 제가 일정 말씀드려야죠. 5일날 이제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요. 6일날 마켓 서비스 PMI 미국, 6월 ISM 비제 조업이 나옵니다. 50 이상이면 이제 확장이고 50 이하면은 이제 수축인데 다행히 이제 50 뭐 이상은 나오긴 하나 그게 시장에 만족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에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아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투심이 지금 없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8일날 미국 고용 보고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 부분을 다른 분들은 뭐 지표가 뭐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분도 계시나 지금 이러한 변동적 박스에서 지표에 의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장이니까 이런 지표를 좀 유심히 좀 지켜보시고요.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그래도 볼 종목은 봐야 된다. 살아날 종목이 뭐냐. 재건 관련주 해갖고 이제 우크라이나 옐런스키 대통령이 이제 재건 도움을 뭐 적극적으로 호소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서 또 해인, 히림,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을 제가 또 유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도 이런 종목을 좀 분석을 하셔서 살아날 수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분석 점검해 주시고요. 조선주입니다. LNG 선박 수주가 좀 많이 늘었죠.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안 받겠다. 지금 뭐 러시아가 지금 가스밸브를 잡고 잠가버리고 무기화하다 보니까 뭐 유럽은 EU는 뭐 겨울에 지금 완전히 수세에 지금 몰린 상황입니다. 오히려 러시아를 제재하려다가 겨울철 오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지금 천연가스가 잠가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LNG 선박 수주가 지금 늘어나서 태광, 성광밴드, KSP 이런 종목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석 좀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250선까지는 외인들의 공매도가 더 이어지고 하방이 열려 있고 거기가 1차 월봉상 지지선이라고 보시고 신중하게 면밀히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 주 발표 국내에서 나오네요.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6% 돌파 가능성 때문에 7, 8월에 연이어서 빅스텝이 나오지 않겠냐 이런 시장의 전망들도 함께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이 백기투항할 때까지 저점 테스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3개월간 면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반대매매 급증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 좀 완곡한 조치인데요. 증권사가 신용융자를 시행할 때 담보를 140%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그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3개월간 그 기준을 유예해 준다라는 정부의 발표입니다. 정부의 이런 변동성 완화 조치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윤겸 전문가가 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채팅창에도 공매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왔었던 정부의 변동성 완화 조치, 주식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의견 보시죠. 네, 유세벽 전문가가 빨간불, 노란불인가요? 노란불, 신기수 전문가 역시 노란불, 윤겸 전문가는 초록불을 주셨네요. 아니 이거 노란불입니다. 예, 노란불 색깔이 지금 실물로 보면 색깔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런가요? 다 노란불. 노란색이신데 어떤 건 더 빨간색이 섞여 있고 어떤 건 초록색이 더 섞여 있네요. 노란불. 세 분 모두 노란불을 주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는 그 모든 활동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수익이 나면 나는 대로,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그렇게 시장에 맡겨둬야 됩니다. 그리고 뭐 제도 부분에 있어서도, 이랬다 저랬다 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기대감 주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안감이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공매도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것들 반대 매매 때문에 피해를 봤다. 어차피 피해 볼 사람들은 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반대 매매 털려야 될 부분은 다 털려야지 또 반등이 나옵니다. 그게 늦어지면은 오히려 시장 반등이 더 늦어져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화 스와프는 협정을 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예.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어요? 네, 뭐 양면성이 있겠죠. 방금처럼 3개월 이제 유예 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 매매가 즉각 시행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고요. 물론 뭐 시장 상황은 금융당국이 뭐 이렇게 간섭하거나 증시 상황에 인위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좀 문제는 지금 이제 외인들이 의도적으로
어떠한 이제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공매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 이제 우량 기업들, 재무도 좋고 매출도 좋은 그런 기업들마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공매도를 일관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투자는 개인의 책임입니다. 개인이 투자하고 개인이 책임지고 또 신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이제 바닥이 또 형성되면서 다 털리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반대급부로 한편적으로는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약간 룰에 있어서는 너무 외인한테 유리한 편향된 외인이 와서 다 시장을 휘젓고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부분은 어느 정도 개선돼야 되고 근본적인 부분은 손질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공매도 룰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요. 유세벽 전문가님. 최대 실적 내지만 그래도 외인들이 팔고 공매도 때리고 이러면은 뭐 주가는 못 가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정부에서 3개월간 유예해준다, 뭐 그게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선 전문가님들이 잘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의견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의 오늘장 강한 코멘트 여기까지고요. 추천주 동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립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한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반등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는 등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좋지 못한 모습인데요. 반면에 엔터주와 음식료품 섹터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강한 녀석들에는 오늘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이 탄생했는데요. 네, 오늘 토마토 티켓 획득 종목 바로 이정호 전문가의 파세코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창문형 에어컨 강자 파세코가 티켓을 획득하게 됐네요. 네, 매수가는 17,200원,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게 되면서 토마토 티켓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이정호 전문가의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SP월세를 시작으로 CJ CGV 그리고 OCI 이어서 네, CS 베어링 6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했죠. 또 덴티움, 오늘 획득한 파세코까지 총 6장의 토마토 티켓을 획득한 이정호 전문가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가 역시 1위를 달리고 있네요. 토마토 티켓 10장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정호 전문가가 오늘 토마토 티켓 1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6장으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는 토마토 티켓 4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새롭게 함께하게 되실 신기수 전문가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추천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추천주 파세코 이정호 전문가의 이 종목 그때 당시에 세 분 종목 가운데 제일 처음 봤던 기억이 나요. 여름 수혜주여서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파세코 10% 수익률 나오면서 티켓 획득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티켓 6장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세코에 대한 리뷰 한번 해보죠. 일단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물대 같은 경우에 걸리면서 약간, 큰 상승세를 못 나오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약간 여기서, 18,000원 부분을 좀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더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을 때는 약간 정석적인 투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름이고 하니까, 계절 테마주도, 노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오늘 10% 정도의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네. 네, 지난 2월 30일에 알아봤던 종목이고요. 지금 매물대에 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좀 더워질 테니까 창문형 에어컨 구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목표가까지 2만 원까지 보유 가능할까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매물대 구간에 걸쳐 있어가지고 약간 오늘 상승세가 더디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18,000원 부분을 조금 지켜준다면 이 목표가인 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익절가를 18,000원으로 잡고 2만 원 목표가 유지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의 창문형 에어컨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제습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략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종목 확인해 보시죠. 아까 채팅창에 지금 이런 거시적인 얘기 해봐야 별 소용 있냐 하셨는데 종목도 사실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할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에코프로 BM, 유세벽 전문가 인선 ENT, 윤겸 전문가 태광을 꼽아주시는데요. 이 가운데서 오늘 좀 일부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배터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에코프로 BM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예, 에코프로 BM은 일단 이제 낙폭이 좀 단기적으로 좀 크죠.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배터리 소재주들 사고가 좀 났죠. LG 쪽에서 미국 투자를 제거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빠졌는데 이거는 이제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이제 악재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 전반적으로 2025년까지 적어도 이제 2배 이상은 좀 커질 거고 시장 자체가 그리고 2030년까지 보게 되면은 적어도 3배, 4배까지는 이제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소재주들이 물론 멀티플이 높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 빠지지 않아요. 추세가 확 꺾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악재로 빠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반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이런 데서 또 사놓으면은 박스권 매매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2분기 매출을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조 원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만 하더라도 이제 9천억대 얘기가 되다가 지금 상당히 또 그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화재 때문에 멈춰있던 캠4 같은 경우에 재가동이 되고 그 캠6 같은 경우에 짓자마자 지금 풀가동 진입이 됐습니다. 3월 달부터 풀가동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제조 소재 리튬 가격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1분기 때 걱정이 많았지만은 지금 2분기 때부터는 이제 고가 찍고 완화되는 분위기고 오히려 2분기 때는 1분기 때 올랐던 부분에 이제 이런 이제 그 소재가가 판가로 좀 전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가도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납니다. 아마 3분기 때까지는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에코프로 BM이 이제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이제 포드나 BMW 전기차 판매가 지금 미국에서 증가세가 제일 가파라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가지고 160% 이상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배터리 소재주들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져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바닥거리는 기간은 조금 필요하겠지만은 반등이 나오면 또 세게 나올 것 같고 특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오면 대형주들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 코스닥 1위기도 했던 에코프로 BM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것 같고요. 목표가 이런 거 바로 얘기하나요? 예, 전략 주시죠. 예. 11만 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할 걸로 보는데 지금 11만 원 이하니까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3만 원 잡고요. 그리고 중기 목표가는 19만 원까지 보고 있는데 1차 목표가만 일단 13만 원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터리 소재 호황이 진행 중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돌발 악재로 주가 하락했을 때 추세 하단에서는 잡는 것이다라는 의견인데요. 지금 공장의 가동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앞서 전방 산업에서 뛰고 있는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 증가세 예상치를 놓고 봤을 때 배터리 소재 호황이 진행 중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는 점과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물가와 금리 때문에 전방위적인 이런 경제 압박 속에서 미국 투자를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내려온 수준에서 매력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2분기 실적 전망치까지 제시해 주셨네요. 매수가는 11만 원, 목표가는 13만 원, 손절가는 제시해 주지 않으셨네요. 예, 손절 예.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게 인상적입니다. 만약에 더 빠지면은 제가 또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내가 끌고 가겠다라는 신기수 전문가의 그 의지, 예, 손절가 없이 주셨습니다. 더 빠지면 다시 저가 매수할 타이밍을 저희 시간에 또 말씀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인선 ENT를 볼까요? 폐기물주 인선 ENT 투자 포인트 주시죠. 네, 참 속 터지는 종목입니다. 실적 좋은데 주가는 정말 바닥을 모르고 계속 기어가는 종목인데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서 제일 순한 종목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 1위 업체고, 그리고 이제 인선 모터스라는 자회사 폐배터리 관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MPC라던가 영화테크 등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지금 힘을 못 내주고 있는데, 인선 ENT도 이에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건설 폐기물 관련해가지고 건설주들이 가면 이 종목도 후발주자로서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7월 실적 시즌 대비해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가 레벨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8,260원에 있는데, 저는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8,000원 라인을 무너뜨린다라면은 또 바닥을 또 파고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8,000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10,000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태풍이 에일리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태풍 관련주로도 엮여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 안 되겠지만 태풍이 온다라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단 현재 현 시점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좀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폭염이 아니라 태풍 관련주를 지금 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건설 폐기물의 단가 역시도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주목하고 있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증설과 함께 하반기 실적이 더욱 돋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인선 ENT를 꼽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를 보시나요? 현재가 그리고 예. 손절가는 8,000원, 네.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절가 아주 짧게 제시를 해주시네요. 8,000원. 모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다 손절가가 5% 이내로 거의 잡아드렸거든요. 네, 예. 지킬 자리를 못 지킨다라면은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저는 좀 힘들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세벽 전문가의 원칙, 손절가 5% 이내, 지킬 자리를 지키는 종목만 가지고 가겠다라는 종목에 대한 관점입니다. 손절가는 8,000원,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윤겸 전문가의 종목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태광입니다. 태광.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또 시장에서 아무래도 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조선이나 신재생 쪽에 주가 하락세가 있습니다. 태광은 어떨까요? 네. 제가 이제 관심 섹터로 이제 브리핑 시간에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어차피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고, 유럽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공급 부분에 차질이 생겼고요. 특히 피해 보는 국가가 또 독일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또 이제 안일하게 거기에 중독돼서 대비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뭐 천연가스 값이 폭등한 데다가 공급 차질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EU가 이제 대체적으로 LNG 천연 액화가스를 갖다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LNG를 옮기려면 또 배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를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안전한 그 조건에 의해서 이동, 운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LNG 수주가 상당히 지금 늘어났고, 특히 EU에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 기술을 좋게 보고 있고요. 또 EU가 우리나라에 좀 우호적이고 친화적인 이유는 기술력 플러스 어떠한 이제 경제 상위국이면서 또 민주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같은 조건에서 수주를 받더라도 그 국가의 상태라든지 이미지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조선을 상당히 선호한다. 그래서 수주가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관, 배관자재, 조선주 관련 기자재가 들어가는 업체입니다. 월봉상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이제 코로나 3월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약간 등락이 있었는데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월봉상 여기 보시면 2020년 들어와서 이제 하락세인데도 이 태광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도 5월, 6월, 7월까지 이 어떻게 보면 차트가 반대로 가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재무제표를 좀 간단히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0년, 21년 해가지고 올해 전년 동기비해서 올해 전년 동기비 상당히 좀 늘어난 부분, 그리고 올해 전년 동기비해서 영업이익도 늘어났고요.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100%까지, 영업이익은 268%까지 전년 동기비해서 올해 와서 성장세가 상당히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에 있어서도 유동 비율은 상당히 높고 부채가 낮은 유보율도 높고요.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 활동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태광은 지금 이제 유럽의 수주, 우리 조선주들이 지금 수주받고 이제 선박 이 공급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물론 지금 요 며칠 사이엔 좀 눌림목이 있으나 그래서 현재가쯤에 진입하시는 거로 뭐 추천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한 15,0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차 지지대인 11,000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손절하셨다가 다시 보는 거로 해서 이 태광, 조선 관련 기자재 태광을 추천드리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태광의 실적 올해 전망치 지난해보다 증가세 예상이 되고 있네요. 두 자릿수 증가세가 매출, 영업이익 모두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와 이런 업황 호황 또 실적 성장세 주목을 하면서 오늘 전략을 주셨고요. 태광입니다. 시장과 역으로 가고 있는 종목 현재가, 진입가 설정해 주셨고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1,000원입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가 또 공개 방송 있으신데요. 유세벽 전문가님 4시부터시죠? 저 오늘 공개 방송이 예, 윤겸 전문가님도 전 5시 15분에 예. 쉬운 진단 4시, 5시 끝나고 5시 15분에 공개 방송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겸 전문가만 있으시네요. 네. 5시 15분부터 1시간 동안 네. 7월 증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해주시니까요. 또 장 마감 이후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7월장에 대한 대비 전략 이 시간 함께 또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300선을 놓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오후장까지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